이제 실제로 앞에 배웠던 내용을 참고로 다시 그 라이팅을 해볼 거예요. 앞에서 썼던 그 타겟 문장 기억나세요? 세 문장? 요 세 가지 문장이 있었습니다. 요걸 다시 써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 보시는 것처럼 문장을 여러 문장을 썼어요. 같은 한글 문장, 타겟 문장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문장을 제가 영어로 씁니다. 처음에 쓰는 건 이제 오류 문장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 학생들이나 또는 제가 스스로 영어 쓰는 연습을 했을 때 초급자나 중급자들이 이런 식으로 영어 문장을 쓰면서 틀리더라. 그게 뭐 한국적인 생각 때문인지 단어를 몰라서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틀린 문장을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수정 1은 이제 틀리고 맞고의 문제를 벗어나는 정도의 수준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중급자들이 보통 쓸 문장인데 틀리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편집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정 2문장은 수정 1문장 맞는데도 불구하고 수정 1문장을 다시 고치는 게 수정 2문장이에요. 좀 고급자를 위해서 어휘를 조금 뉘앙스 차이를 준다거나 표현의 느낌을 좀 바꿔본다거나 문장 구조를 조금 새롭게 바꿔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는 문장을 더 맞게 더 좋게 바꿔놓은 문장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쓸 문장은 이 타겟 문장 이 세 문장을 써볼 건데요. 제 책이 아이패드 프로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애플 펜슬 통해서 PDF에다가 글을 쓸 수 있어요. 손글씨로. 삼성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 펜슬이 또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를 쓰시면 타이핑하기 기능을 추가하셔가지고 거기다가 타이핑 영어로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썼을까? 먼저 바로 보지 마시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써보세요. 만약에 못 쓰는 단어는요, 그냥 한글로 남겨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은 정말 끝내주게 인기 있는 한국 요리이다. 이걸 영어로 쓰려고 하는데 끝내주게를 모른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아는 뭐 very 이렇게 써놓던가 아니면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끝내주게라고 한글로 쓰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채워놓을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써볼 건데요. 처음에 썼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만약에 제가 써보라고 했으면 여러분 중에 이 삼겹살 못 쓰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이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삼겹살을 만약에 못 썼다면 이렇게 삼겹살 남겨놓고 이렇게 썼을 거예요. Really popular Korean food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쓰는 문장 중에 여기 삼겹살을 아마 못 썼을 거예요. 틀렸을 것 같은 아니면 잘 못 썼을 것 같은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을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틀린 문장이죠. 사실은 오류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수정 1은 어떻게 제가 바꿀 거였었냐면 일단 맞고 틀리고 문제 부분부터 먼저 해결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배웠으니까 이 삼겹살은 쓸 수 있죠. grilled, pork, 돼지, 배 부분. 이제 이거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못 썼던 것을 이제 쓸 수 있게 됐어요. 이 변화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시라고 제 컨텐츠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몰랐을 거예요. 이즈를 못 써요. 이즈를. 그릴드 포크 벨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그냥 본다고 외워지거나 이해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어디가 틀렸을까? 삼겹살 이것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습니다. 영어의 중심이 뭡니까? 영어의 중심은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를 결정해야 문장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동작이 있는 문장에다가는 일반 동사예요. 동사니까 그냥 일반 동사를 쓰면 됩니다. 왜? 동작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jump, like, 뭐 run, 뭐 drive 이런 것들. 이런 동사를 그냥 쓰면 돼요. 일반 동사. 일반적인 동사예요. 그냥 동사. 비동사가 영어에서 굉장히 특별한 동사입니다. 문장 구성 성분으로 무조건 동사거든요. 근데 동작의 느낌이 없기 때문에 비동사가 있는 문장을 보여주고 동사 찾아봐라 그러면 다 비동사를 동사라고 생각 안 해요. 다 형용사나 옆에 있는 명사 같은 거를 동사라고 생각해요. 왜요? 뜻이 더 강하게 느껴지니까. 비동사라는 거는 연결어에 가까워요. 뜻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동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연결어라고 생각해야 실제 한국 사람들이 비동사를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동사라고 외워버리니까 동작 느낌이 없거든요. 원래 뜻은 뭐예요? 뭐뭐로서 존재하다, 뭐뭐이다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문장에서. 그런데 언제 쓰는지를 알면 비동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비동사는 언제 쓰는 거냐면 문장에 동작이 없을 때 비동사를 쓰면 됩니다. 문장에 동작이 있으면 동사를 쓰면 돼요. 일반 동사. 이해가 되셨어요? 문장에 동작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어를 설명만 하고 싶을 때 주어가 어떤지 상황 설명이나 상태를 설명만 하고 싶을 때 비동사를 써요. 동작이 없어요. 1번 문장 보세요. 삼겹살이 동작하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간단해요. 삼겹살 is 한국 요리다. 이거예요. 동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겹살이 막 한국 요리를 막 하는 모습이 아니죠. 삼겹살은 뭐예요?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비동사예요. 동작이 있으면 그 동작에 맞는 동사를 써주면 돼요. 일반 동사를.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지금 약간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좀 궁금한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영어 배우는 과정이 그래요. 한 번에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약간 의심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죠. 그 남아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서 또 설명하면 조금 더 채워지고 조금 더 채워지고 이래서 없어지는 단계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작이 없는 것에는 비동사를 쓰고 동작이 있는 문장에는 일반 동사를 쓴다. 이것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괜찮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쓰면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거의 맞는데 중급자는 요거까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grilled pork belly is a really popular Korean food 이 정도 쓰면은 이제 맞고 틀리고 문제는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어를 쓰냐 안 쓰냐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자세히 언급 안 하고 요리 하나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없어도 푸드가 가능해요. 푸드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 셀 수 없는 걸로도 그리고 셀 수 있는 걸로도 쓸 수 있어요. 어를 붙이면 그 요리 하나, 반찬 하나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삼겹살이 하나의 그 요리 단일 제품이잖아요. 단일 품목이니까 이렇게 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식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는 푸드가 셀 수 없는 걸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이제 언급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렇게만 쓰면은 이제 일단은 수정 1에서는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 문제는 이제 벗어난 거고요.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수정하면 문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eally popular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really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정말 really 싫어해요. 너무 많이 쓰니까 식상하잖아요. 그리고 한글 문장을 보시면 끝내주기예요. 정말 인기 있는 틀리지 않죠. 정말 인기 있는 게 끝내주기에 인기 있는 거잖아요. 똑같죠, 의미상. 근데 느낌이 다르죠. 제가 만약에 한글로 설명을 해볼게요. 야, 이거 진짜 맛있는 음식이야. 이거하고 이거 끝내주게 맛있는 음식이야. 대박 음식이야.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느낌이 같아야 달라요. 지금 다르죠. 그 차이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ally 괜찮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말은 extremely로 썼으면 더 강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really가 식상하게 됐다면 extremely를 쓰면 극단적인으로 가니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좀 신선하죠. extremely popular 하면 극단적인데 이게 발음 때문에 언이 되죠.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언급한 거고요. 이 정도 수정했으면 여러분들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food를 좀 DC로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수정된 것만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수정 1에서는 이미 다 언급된 거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고요. 극단적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이 DC를 좀 바꾸고 싶었던 이유는 food와 차이가 뭘까? 일반적으로 food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음식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범위가 DC보다 훨씬 더 커요. 예를 들어서 계란, 치즈, 우유 이런 거는 DC 아니에요. 이런 건 food예요. 왜요? 그냥 음식이니까. 그런데 계란을 food라고 했다가 계란찜으로 바꾸면요. 이거 DC예요. 왜요? DC와 food의 차이는 DC는 요리예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들어가요.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내가 만든 요리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생쌀은 food죠. 근데 생쌀이 요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food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food를 쓸 때는 전체적인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DC는 그 안에서 조금 더 낮은 개념, 그 하위 개념으로 특정한 요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차이를 느끼시라고 일부러 제가 고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정말 끝내주기에 인기 있는 한국 요리다라고 할 때 어떤 주방장의 요리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DC로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맞고 틀리고 문제 아닙니다. 수정 1의 문장이 수정 2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배우기 위한 책입니다. 이게 영작이에요. 문장을 쓰는 것이 영작이 아니고 내가 쓴 문장을 내가 고치는 것이 영작입니다. 그 편집 과정, 에디터가 되는 거예요. 에디팅 과정이 영작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장 했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왜냐하면 지금은 앞에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여기다 쓰는구나 하고 적용만 알면 돼요. 앞에서 이미 저랑 분석했고 단어도 배웠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여기다 쓰는 거네 하고 이 애플리케이션 방법을 익히면 이해 단계에서 적용 단계까지 올라가서 자기 주제에다가도 쓰게 돼요. 삼겹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계란찜에도 쓰게 되고 나중에 일식에도 쓸 수 있어요. 이 범위를 넘나듭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나중에 비디오 게임 설명할 때, 나중에 자기가 음악을 설명할 때도 extremely popular music 왜 안 돼요? 그죠? 이 적용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습득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다가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이제 오리 문장부터 먼저 보시면요. 이런 거 Korean people 이런 건 쓸 수 있죠. 이제 먹는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문장 안에 여기 한국 요리다랑은 좀 다르게 동사를 잘 짚어내는 편이에요. 먹는다, eat 이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부분 쓰세요.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이 있잖아요. 그럼 동사를 써요. 일반 동사 먹다라는 동작이 있는 걸로. 그래서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삼겹살이 이제 아시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아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쓸만한 게 갈릭 정도는 쓰실 수 있고 처음에는 파무침은 못 썼을 거예요. 이제부터 좀 모르는 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nd 쌈장 그 다음에 신선한 상추도 못 썼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틀린 문장이죠. 그죠? 틀린 문장이에요. 확실히 어디가 틀렸는지 하나씩 보면요. 일단 파무침, 쌈장, 상추 이런 거 다 틀린 건데
못 썼으니까 한글로 써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어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발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 틀렸어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게 틀린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수정 1문장을 보시죠. 이제 파묻힘을 아실 테니까 같이 쓰면서 그냥 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같이 타이핑 치셔도 되고요. 파묻힘 뭐예요? 일단은 파가 뭐죠? 그린, 초록색 양파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 샐러드요. 묻혀서 먹죠. 그럼 그린 오니언 샐러드고요. 그 다음에 쌈장은요. 쌈장 뭐죠? 된장하고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뭘로 만들어요? 소이빈으로요. 그리고 느낌이 어때요? 질감이? 페이스트 느낌이죠? 치약처럼. 이걸 뭘로 먹을 거예요? 소스로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 소이빈 페이스트 소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상추는 뭐죠? 아까 사진으로도 많이 봤으니까 레튜스인데 레튜스 리브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레튜스 쓸 때 스펠링만 좀 조심하세요. T가 두 개예요. lettuce, lettuce, 그 다음에 요 지금 고친 부분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맞고 틀리고 문제는 약간 벗어날 수는 있어요. 여기서 and가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마지막에 나열되는 방식이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으면은, 그죠? 그래서 함께 먹는다.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하고 이런 야채를 상추랑 함께 먹는다. 요 정도만 써도 막 좋은 문장은 아닌데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더 고쳐보려고 하는 건데, 더 잘 고치면 어떻게 하냐면 저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고칠 것 같아요. 여기서 구분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동사 중심으로 문장을 쓸 때 여기 보시면은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동작이 먹는 거고 먹어지는 실제 대상, 핵심 대상은 삼겹살입니다. grilled pork belly예요. 그죠? 이걸 띄워도 되고요. 먹어지는 실제 대상은 삼겹살이고 요거는 곁들여지는 거에 가까워요. 그죠? 이게 함께 먹는다고 해버리면 쌈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비빔밥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느낌에? 그래서 곁들여 먹는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 with를 써주겠습니다. with를 쓰면서 메인은 삼겹살인데 삼겹살과 함께라는 느낌이 강해져요. 곁들여지는 느낌이 강해지면서 여기 있는 단어들의 이 야채들이 같이 곁들여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같이 먹는다라고 돼 있는데 in까지 써주겠어요. 그죠? in을 쓰면서 어떻게 돼요? 이 상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가요? 이 삼겹살인데 이 삼겹살이 뭐랑 곁들여져요? 이 야채들이랑 곁들여지는데 이 야채들이 곁들여지는 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추 안에요. 이게 영어식 어순이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레고 블럭처럼 뒤에 붙이는 거. 굳이 언급하고 싶다 그러면 lettuce leaf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together가 없어지는 거죠. 왜요? with가 그 느낌을 가져왔기 때문에 함께라고 하는 것이 지워지고 뭐뭐와 함께 곁들여져서라는 with로 그 뜻을 대체한 겁니다. 이게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세 번째 문장 이제 같이 보실 건데요. 세 번째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은 틀렸을 것 같은지 먼저 확인해 볼 겁니다. 이제 삼겹살은 쓸 수 있으니까 바로 쓸게요. Usually give a lot of vegetables. So in general, it's a 여기서 못 쓴 거죠. 균형이 잘 잡힌 한 끼 식사. 식사까지는 뭐 음식이나 디시 이런 식으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부분 못 썼을 거고, 아마 군데군데 자기는 여기 못 썼는데 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만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 1문장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grilled pork belly usually give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뜻 맞는 것 같잖아요. 삼겹살은 제공된다 이 말을 쓰고 싶었던 건데 실제로 이 전체 문장의 뜻은 삼겹살은 제공되고 그것은 식사이다. 이 두 문장이 합쳐진 거고 둘 다 동작이 없는 거예요. 삼겹살이 제공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삼겹살이 give라고 하면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삼겹살이 살아서 뭔가를 줘야 돼요. 사람처럼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수동태라고 하는 어려운 문법 용어인데 별거 아니고요. is니까 뒤에 올 수 있는 거 뭐예요? 꾸며주는 말밖에 못 합니다. 비동사를 쓰겠다는 건 주인공에 대한 얘기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비동사를 쓰겠다는 건 왜냐하면 주인공의 상태나 상황만 설명할 거니까 삼겹살 자체에 대한 설명만 필요한 거고 삼겹살이 동작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삼겹살은 제공된다. 근데 뭐뭐와 함께 제공된다고 하니까 아까 배웠던 with를 써주시면 되겠죠. 뭐뭐와 함께 제공된다. served with 제공했다가 아니라 제공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수동태에 대한 부분도 뒤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그렇다는 걸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가 필요했던 거고 with가 있으면 같이 함께 a lot of vegetables와 함께 그래서가 있기 때문에 한 문장 더 쓴 겁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it's 여기서 it는 뭐예요? grilled pork belly죠. 그거는 균형이 잘 잡힌 한 끼 식사이다. 그래서 여기 어가 있는 거고요. 한 끼 한 요리 이렇게 쓰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쉽게 썼으면 good food, good dish 뭐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요 세 가지 부분만 제대로 썼어도 맞은 거예요. 근데 표현이 약하고 딱 들어맞진 않잖아요. 그죠? 요게 필요한 거잖아요. 균형이 잘 잡힌 한 끼 식사.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저희가 지문에서 이미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셨던 분들은 이거 쓸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이 써보면요. well-rounded 아까 얘기했죠. 둥글긴 둥근데 아주 잘 고르게 둥근 이 느낌이 있어서 균형 잡힌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food하고 아까 dish를 설명해서 이게 쓰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밀이에요. 요 dish하고 food하고 밀의 차이를 조금씩 구분해 보면요. 일단 food는 일반적인 음식, 먹거리 전체를 얘기해서 셀 수 없기도 해요. dish는 요리니까 뭐 계란찜, 삼겹살, 뭐 시금치 나물. 밀은 뭐냐면 정찬이에요, 정찬. 우리가 점심 특선 가면은 식당에 점심 때 여러분들 그 밥하고 국만 주지 않죠. 정찬을 주잖아요. 사이드 디쉬도 있고 그죠? 반찬도 주고 국도 주고 고르게 줍니다. 그 맥도날드 제품 보면 해피밀이라고 하잖아요. 해피디쉬, 해피푸드라고 안 하고 밀이라고 하죠. 왜 해피밀이라고 해요, 이름을? 밀이라는 거는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식단 한 끼 정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피밀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과일도 들어가 있고요, 햄버거도 있고요, 프렌치 프라이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요거트에다가 디저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는 이 삼겹살 먹을 때 삼겹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야채도 나오죠, 밥도 나오죠, 같이 먹을 사이드 디쉬도 나오죠. 그래서 삼겹살을 한 판 쫙 구워 먹었고 나서 사람들의 느낌은 밀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well-rounded까지는 잘 썼을 텐데 밀까지 썼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 지금 한글 문장과 거의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뜻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 느낌이 다른 거예요. 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 요거를 구별할 때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조합이 가능해지고 선택권이 생기거든요. 내가 선택하면 이런 느낌, 저렇게 선택하면 저런 느낌. 그러면 쓸 때뿐만 아니라 들릴 때도 그렇게 들려요. 저 사람이 저 말을 했을 때 아 요런 느낌으로 했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을 때 영화나 원서를 읽었을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일단 요 세 문장까지 다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문장을 세 문장 써본 거는 각각의 문장은 괜찮아요. 근데 각 문장끼리 연결성이 없거든요. 글이라는 거는 각 문장마다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그 연결성을 추가해서 짧은 글을 한번 써보는 걸 목표로 저희가 추가적인 컨텐츠 습득을 하고 그리고 문장도 좀 더 글에 가깝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